지난 동영상에서 중학교 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더니 기하 얘기도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오늘은 기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쯤 전에 기하학은 뭐 제왕학이에요 뭐 이런 동영상을 만든 기억이 나는데, 비교적 제 동영상 중에서 이제 반응이 좀 뜨거웠던, 재밌었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도 한번 검색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의외로 뭐 재밌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가 이제 대수학의 기초 개념을 이제 전달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1학년 2학기의 내용은 이제 기하학의 기초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원수가 많아요. 뭐 1학년 1학기도 대단원이 4개고, 물론 이제 중단원으로 쪼개면 6개지만 대단원은 4개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1학년 2학기도 대단원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개의 단원 중에 3개의 단원이 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단원 8단원이 통계 기초입니다. 통계 기초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평균이죠. 오늘은 이제 기하학 얘기를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4분의 3을 차지하게 되는 기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단원 넘버링으로 따지면 5단원, 6단원, 7단원인데 5단원이 좀 어렵습니다. 제목은 기본 도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제일 어렵고 추상적입니다. 오히려 6단원 평면 도형과 7단원의 공간 도형 뭐 3차원이죠. 뭐 이것들은 오히려 상당히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중학생 구구단 10장의 쉬트 안에 그 내용들을 집약할 수 있는 쉬트를 몇 개를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단원이죠. 기본 도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본 도형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하학은 영어로는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지오라는 말은 땅이란 뜻이죠. 지오그래피, 지리학이죠. 그냥 지리라고도 얘기하고요. 지올로지, 이제 지질학이죠. 땅에 관련된, 땅에 들어있는 암석에 관련된, 혹은 지구과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지올로지고요. 그 다음에 지오가 붙어 있는 그런 학문 체계들이 많아요. 뭐 지정학이라고 그러죠. 뭐 지오폴리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오가 들어있으면 땅 혹은 지구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트리는 뭐냐? 메트리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미터하고 어원이 같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길이의 단위죠. 혹은 길이를 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땅의 길이와 혹은 넓이까지 확장된 길이와 넓이에 대한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수학자들이 실제로 기하학을 수학의 뿌리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수학이라는 것들이 기초가 만들어지는 주요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됐던 것들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엘레멘트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 그게 그리스 말로 돼 있었겠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뭐 라틴어나 이슬람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전승이 되다가 유럽의 르네상스 시기에 역으로 수입돼 가지고 소위 오리엔트, 이슬람나권 혹은 동로마 지역에 발달돼 있는 이제 기하학이 다시 서부 유럽으로 역수입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소위 대학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텍스트로 편입이 되었고, 그런 전통이 쭉 남아 있어서 소위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교양인이라 할 수 없다, 아니면 학문체계에 접근할 수 없다, 뭐 그런 관념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서양의 학문체계고, 동양의 학문체계에서는 뭐 숫자를 공부하는 것, 혹은 땅의 길이와 넓이와 뭐 그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그 내용들을 기본 교양으로 삼는다? 이게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대체적으로 동양적인 사상 체계에서는 숫자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기능적이야. 그런 것들은 중간 관리자, 중인 기급들이 열심히 잘 해서 나라를 경영하는,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상적 흐름을 하는 선비들을 보좌하는
그런 아래 것들이 하는 학문이야 뭐 그런 관념이 있는데, 서양 체계에 대해서는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은 고급 학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전통으로 약간 대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배경은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기하학은 우리의 학문 체계 내에서도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수학적인 내용. 물론 뭐 초등학교 때도 수학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이제 수학을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무리한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체계로 돼 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번째 배우고 있는 5장에서는 그것에 아주 극히 일부가 딱 소개가 돼 있고 6단원으로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미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배울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유클리드와 기하학의 체계는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가 생각한 유클리드 공간은 무한히 넓은 그리고 완벽하게 판판한 평면을 머릿속에 띄워야 됩니다. 그런 게 현실에는 없죠. 우리가 보통 이제 칠판을 가지고 평면이라고 하자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뭐 칠판이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다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진짜 판판하냐? 뭐 그렇진 않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울퉁불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판판하고 완전히 무한 평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상적인 책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하학은 처음부터 추상적이에요. 평면을 머릿속에 그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려가면서 기하학 공부를 하게 돼 있지만 그것은 너와 내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자 하는 것들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우리가 쓰는 칠판은 유클리드 평면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평면 위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점선면 혹은 입체가 있다. 근데 거기에 다소 좀 황당한 혹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점이라는 것은 위치만 있을 뿐이지 뭐 길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부피도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서 칠판에다가 점을 찍는단 말이죠. 이런 걸 점이라고 해. 자, 점은 알파벳으로 이제 대문자로 표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점 A, 점 B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다. 그게 진짜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얘기한 것 처럼 실제 길이도 없고 넓이도 없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점을 찍진 찍지만 그것은 너와 내가 그렇다고 치자라고 머릿속에서 있는 그 상상의 어떤 공간과 상상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점을 찍는 것이 진짜 점이 아니야.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얘기는 더 황당하죠. 선이 있는데 선이라는 것은 점들이 무한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야. 그런데 뭐 선이라는 것은 길이는 있지만 넓이는 없어.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선을 칠판에 쭉 그려놓고 그게 진짜 넓이가 없다면 보이지도 않겠죠. 그리고 면이라는 것은 넓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부피는 없는 것이야. 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결국은 이런 것은 이런 뜻이야, 이런 것은 저런 뜻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상정해 놓고 머릿속에서 있는 것들을 주고받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하학의 체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것들을 배우는데 직선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직선이라는 것은 똑바른 선이다 그렇게 쉽게 1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끝이 없어야 돼요. 유클리드 평면이 끝이 없는 것과 같이 직선이라는 것은 그 유클리드 평면을 쫓아가는 한없이 긴 직선을 얘기해요. 그래서 표시 방법도 양쪽 끝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해야 되는 형식. 실제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표시하지 않거든요. 누가 거기다 화살표를 표시하겠습니까? 뭐 나중에는 선분과 직선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서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기하 단원인 5단원에서는 그것을 직선과 선분을 구분해서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선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두 개의 유클리드 평면이 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평면을 3차원 공간상에서 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칠판
칠판에다 그리기도 어렵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책이라는 것은 평면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땅의 넓이를 재고 또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토지 대장 같은 것들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기술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면 기하를 다루는 것들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단원에서는 3차원 공간도 얘기하고 3차원 공간에 있는 다양한 유클리드 평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평면 두 개가 서로 겹쳐졌을 때 교선이 나타난다.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투명한 판때기를 두 개를 이용해서 이런 평면이 있고 이런 평면이 있고 이게 이렇게 교차가 되면 여기서 교선이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니? 이런 것들을 예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한 대로 뭐 책을 두 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종이를 두 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소 판판한 두 개의 판때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선이라는 건 교선이야. 그리고 두 개의 선이 또 2차원이든 3차원 공간에서 겹치게 되면 교점이 나타나. 그리고 그 교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만 있지 길이와 넓이와 부피가 없는 것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로 잔뜩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단원은 스킵을 하고 6단원, 7단원 가르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5단원은 조금 더 아이들이 그 기하학적인 내용들에서 조금은 좀 더 익숙해지고 유클리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이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 뭐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실제로 잘 풀지 못하는 것들이 그 다음 공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그런 추상적인 것들의 재미를 못 느낀다면 5단원은 잠시 접어두고 6단원, 7단원 공부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5단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접근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왜 중학교 수학이 선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이유도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는 대수의 기본적인 틀, 1학년 2학기에는 기하의 이론적인 틀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추상적이고 선뜻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학에 대해서 큰 거부감 혹은 큰 두려움 혹은 낯선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5학년쯤 혹은 6학년쯤 됐을 때 이런 게 있어 라고 조금은 미리 맛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막상 중학생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5장을 과감하게 뛰어넘어도 되거든요. 만약에 초등학교 더 어린 친구들이라도 중학교에 가면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아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느끼면 5단원은 건너뛰고 평면도형 이제 6단원과 입체도형 7단원에서 다루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전달하면 그것은 직관적으로 납득도 되고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은 곧잘 내가 넓이를 계산할 수 있네. 혹은 부피를 계산할 수 있네. 이런 수학적인 효능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효능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5단원에 들어가서 유클리드의 기하학 체계는 이런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면 오히려 입체도형 혹은 평면도에서 얘가 느꼈던 여러 가지 그런 효능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쌓아 올리기 위한 굉장히 탄탄한 기초가 되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한다면 5단원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오히려 그 5단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종이를 갖다 놓고 그 자와 컴파스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